투어 프로 따라잡기 제가 준비한 레슨은요. 그립을 잡는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구질과 탄도를 만드는 투어 프로들만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레슨하기에 앞서서 이 네 글자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좌, 우, 아래, 위. 네, 꼭 이 네 단어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좌, 우, 아래, 위. 요 네 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골퍼분들이 페이스가 지금처럼 타겟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공이 무조건 똑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정렬을 잘 맞추고 스윙을 해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내가 페이스 정렬을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뭐 스윙이 잘못돼서일 수도 있고 궤도가 잘못되거나 혹은 맞는 위치가 잘못돼서 공이 휘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립을 잡을 때 어디에서 잡히는지에 따라서요. 같은 정렬도 그러니까 같은 페이스 모양도 어떤 그립은 열려서 잡은 게 되고 어떤 그립은 닫아서 잡은 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그립 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좌측에서 그립이 잡혔을 때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립 끝이 허벅지 왼쪽, 그러니까 좌측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게 되면 클럽 페이스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좀 다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페이스 면이 정확히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많은 골퍼분들은 이 상태를 똑바로 봤지만 로프트는 세워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 이렇게 그립 끝이 몸 바깥으로 나가서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보통은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왼쪽에서 정렬을 맞춰놓고 잡은 클럽을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하는 손 위치로 돌아왔을 때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 돼요. 네, 이거는 단순히 어드레스 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임팩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다칠 가능성이 많은 그립을 취한 것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그립을 잡은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프트가 세워져 있으니까 낮은 탄도의 볼 플라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샷을 해볼게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휘어지는, 그러니까 낮은 탄도의 왼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구질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숏아이언이 거리는 멀리 가는데 방향이 계속 왼쪽으로 당겨지는 골퍼분들 있죠. 그런 골퍼분들이 지금처럼 손위치를 이렇게 과하게 왼쪽에 잡지 않더라도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손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처럼 볼 포지션이 오른발 쪽에 가깝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선 곳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럽의 역할은 헤드, 로프트는 서 있고 페이스는 닫힌 상태. 이 상태로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형태의 훅이 나오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짧은 클럽만 치면 공이 왼쪽으로 많이 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 내가 그립을 잡을 때 너무 왼쪽 편에서 잡고 정렬을 하는 게 아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있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립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편에서 잡게 되면은 낮은 탄도의 드로우 공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립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탁 하게 되면 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탄도는 높이 떠요. 그럼 방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방향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확실히 이렇게 MC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잘 찍어서 맞추고 있어요. 잘 찍었어요. 네, 정확히 표현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앞에 거랑 정반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로프트는 많이 생겨서 높은 탄도가 나오게 되고요. 어드레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는 허벅지 안쪽에 위치했을 땐 페이스가 지금처럼 열리게 되면서요. 상대적으로 높은 탄도의 페이드 구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정말이네요. 아예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구질이 나오게 되죠. 단지 그냥 휘어짐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탄도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프로들은 시합을 하면서 매번 스윙을 바꿔서 원하는 구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을 때 그립 포지션을 조금 바꾸거나 혹은 볼 포지션을 조금 바꾸는 등 아주 작은 조절로 아주 작은 차이로 원하는 구질을 만들어내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 골퍼분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전해드리면 막 앞에서 잡을 때 막 이렇게 과장되게 잡으시고 혹은 또 뒤에서 잡을 땐 이렇게 완전히 과장되게 잡으면서 정상적인 스윙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만큼 과장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을 원하는 대로 구질 조절을 할 때는 내가 가장 편한 상태의 스윙에서요, 아주 약간의 요령만으로도 충분히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립을 좌측에서 잡았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탄도의 드로우 구질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립을 오른쪽 편에서 잡았을 때 이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탄도의 페이드 구질을 신기하네. 만나게 해줬습니다. 공 위치는 달라진 게 전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했지만 사실 이 그립 포지션이 달라지면 나연음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볼 포지션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잡히는 위치에 따라서 탄도가 변할 수 있고 방향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클럽을 이렇게 잡고 어드레스를 딱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맞출 때 있잖아요. 프로들은 아주 다수가 거의 뭐 90% 이상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정렬을 합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이렇게 양손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프로들 중에 이렇게 왼손으로 정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저는 사실 네. 간혹 퍼터의 어떤 정렬을 위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어요. 왼쪽에서 클럽을 잡게 되면 왼손은 이렇게까지 벗어나서도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한 채로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한 채로 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손이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그립을 잡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치겠죠. 네, 이 상태로 그러네요. 스윙을 하게 되면 사실 스튜디오 밖으로 나갈까 봐 제가 지금 무서워서 스윙을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고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분명히 같은 양인데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는 틀어지는 폭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하는 거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잡으면 어떤 구질의 탄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나요? 앞에서 잡으면 이제 훅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렇죠. 낮은 네. 탄도는 낮은 탄도의 네. 훅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낮은 탄도의 드로우, 반대로 오른쪽 편에 잡았을 때는 높은 탄도의 페이드. 네. 네, 그러면 이제 좌측, 우측에 대한 건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 네,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아래, 위가 이제 남았어요. 아, 그렇네요. 네, 아래, 위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클럽을 아래에서 잡으면 어디로 휘어질 것 같으세요? 아, 잠시만요. 클럽을 아래로 잡으면 오른쪽으로 휠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아래에서 잡았나요? 네. 네. 아래에서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왼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아래에서 클럽을 잡게 되면요, 클럽의 토우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들리게 돼요. 네. 네, 이렇게 많이 들리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클럽을 잡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휘두르면 클럽의 로테이션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휘어지기 좋은 형태의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왜 퍼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토우가 들려서 퍼터하면 왼쪽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높은 탄도의 드로우가 난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와. 상대적으로 높은 탄도의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 그립을 잡았을 때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어느 탄도로 떠서 어디로 휘어질까요? 이제 페이드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탄도는 어떨 것 같아요? 낮아질까요? 맞아요. 이렇게 손목을 세워서 잡게 되면 네. 모든 정렬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네요. 정말 네. 신기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탄도의 페이드가 나오기 좋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누가 해도 100%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모든 걸 중립 상태에 놓은 상태에서 딱 그 부분만 변화를 줘서 쳤기 때문에 이렇게 탄도와 휘어짐의 구질의 폭이 크게 나온 거지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본인의 성향이 너무 강한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느낌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좌우, 아래, 위 이거는 원래 내가 치던 구질과 대비했을 때는 100%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슬라이스가 정말 많이 나는 골퍼라면 둘 중에 하나를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손을 굉장히 이렇게 앞에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네. 꼭 원래 위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치시는 거 네, 안 아니에요.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치시는 거 아니고 여기서 그립은 잡았지만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만 지금처럼 닫힌 클럽 페이스를 만나면서 슬라이스를 예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오셔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낮게 잡은 것도 이 낮은 상태로 척추각도 유지하고 이 기울어진 스윙 플레인이 이렇게 유지돼서 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막상 올라갔다 내려올 땐 이렇게 변해서 맞는다면 네. 당연히 그 효과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신경 쓰고 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길로이 스윙과 김주영 프로 스윙을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맥길로이 스윙은 상대적으로 아래, 위로만 놓고 봤을 땐 어떤 형태의 스윙이었던 것 같나요? 아래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김주영 프로 스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주영 프로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위에서 네. 잡은 형태의 스윙에 가깝죠. 왜냐하면 어드레스가 모든 것을 반영해 주지는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좋은 골프 스윙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샤프트 기울기가 백스윙에 올라가게 되면 그립 끝이 그 라인을 타겟 라인을 가리켜야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드레스 때 많이 숙여진 사람은 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물론 지키지 않고도 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어드레스가 서져 있는 골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지키면서 가야 상대적으로 바른 형태의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평상시 좀 퍼터나 숏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리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세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손목을 죽이고 세웠을 때 방향뿐만 아니라 탄도에도 차이가 네. 났잖아요. 탄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제 가슴 높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행한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윙을 이만큼까지 완전히 딱 90도로 들어서 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로 잡은 사람, 맥길로이 형태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제 지금 클럽이 지나가는 게 위아래로 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 그대로 직선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서 있다면요. 제가 똑같이 스윙을 했을 때 평행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네. 다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실 수 있죠. 네,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행하게 휘두르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는 이런 동작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탄도의 구질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클럽이 수직에 서 있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형태로 공이 맞기 유리하기 때문에 더 낮은 탄도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프트가 세워져 있고 누워 있고에 따라서 단순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와 방향에만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할 때 공의 정확도에도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특히 한 50에서 100m 정도 되는 어프로치들이 정타가 잘 안 나는 골퍼분들 있잖아요. 막 뒷땅 나고 탑볼 나고 특히 생크 나는 이런 골퍼분들 있죠. 그런 골퍼분들은 대개가 짧은 클럽을 잡고 이렇게 평행하게 휘두르려고 해서 그래요. 자, 이거를 제가 스윙의 차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는 지금 클럽은 7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이 낮은 상태에서 어떤 느낌의 스윙이냐면 이렇게 지금 아이언을 치는 스윙 치고는
너무 세게 친다는 느낌이 좀 들지 네, 않나요? 네. 네, 지금 7번 아이언 쳤는데 거의 190m 가까이 나왔어요. 비거리도 드라이버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 아이언은 이런 식으로 많이 휘두르는 역할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조금은 이렇게 세워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아이언을 정확하기 위해서 채운다는 개념보다는 클럽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세워지는 거에 더 가깝긴 한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세운 형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확실히 탄도하고 구질에 변화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탄도가 캐리 거리도 좀- 보면 네. 한 5m 정도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웨지를 칠 때 좀 정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 너무 드라이버처럼 평행하게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쉽게 얘기하면 너무 아래에서 잡고 스윙을 하는 게 아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방금처럼 풀스윙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골퍼들의 참 어려움을 겪는 그린 주변 숏게임, 벙커샷 그리고 퍼터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웨지로 바꿔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프로치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희가 그린 주변에서 러닝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골퍼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치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엄청 뜰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네. 짧은 거리를 쳐도 상대적으로 높이 가고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이 나오기 좋습니다. 네. 물론 이건 지금 거리가 짧아서 휘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한 20m, 30m만 날아가도 내가 본 방향보다 계속 왼쪽으로 당겨지는 어프로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좀 왼쪽으로 많이 당겨진다라고 하는 골퍼분들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이렇게 너무 낮은 게 아닌지 꼭 체크해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할 때 나는 굴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프로치만 하면 이렇게 뽕뽕 뜨고 방금도 보면 공이 제대로 맞은 게 아니라 공 밑으로 클럽이 확 지나가면서 네. 거리가 갑자기 짧아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클럽이 공 밑으로 이렇게 제대로 맞은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잘못 맞으면서 미끌려져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 미스가 자주 나오는 골퍼분들도 내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너무 손이 낮은 게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골퍼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프로치가 잘 안 된다, 어프로치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손이 아래에서 잡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까이 서서 위에서 그립을 잡고 어프로치를 하는 골퍼분들은 띄우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내는 이런 컨트롤은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핸디로 비교했을 땐 훨씬 더 좋은 어프로치 실력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10m의 거리를 친다고 했을 때 손이 이렇게 낮은 형태의 어드레스를 취한 사람은 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떠서 공이 날아가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서 그립을 잡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탄도의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꼭 필드에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떤 형태로 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로 치는지 알고 그 스타일로 쳤을 때는 주로 어떤 모양의 공이 나오더라, 공이 어떻게 날아가더라 라는 기준이 있어야 자가 진단도 가능하고 끊임없이 실력 상승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요즘엔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누가 레슨해서 좋다고 하면 막 다 받아들여서 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건데 갑자기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하면 전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현재 골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자가 진단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스타일로 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도 이 탄도를 떠나서 이 좀 런을 많이 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그때도 위에서 치면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좌하고 네. 위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좌, 있겠죠. 위로요? 네. 이렇게
좌측으로 샤프트를 기울여 놓고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형태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볼 포지션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 어드레스를 하면 더 낮은 형태의 탄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조합을 샤프트를 세우는 것 하나, 위에서 잡는 것 하나만으로도 적당히 낮게 칠 수도 있고 네. 나는 이번에 좀 극단적으로 낮게 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클럽이 58도 웨지인데요. 이 58도 웨지를 가지고도 거의 이 바닥에 붙어가게도 칠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그러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샤프트를 왼쪽에 놨고 세워놓고 오.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낮게 가죠. 퍼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부산에 갈 때 고속도로 길 하나만 밖에 모르고 있다면 고속도로가 막히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같은 부산에 가는 길도 내가 여러 가지 길을 알고 있으면 여기가 막히면 저기로, 저기가 막히면 또 다른 길로 하면서 남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양한 루트를 알고 있는 것이 곧 실력이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던 아니면 실력은 없어서 당장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필드에서 내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아예 모르는 이 세 단계는요. 어마어마한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골프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고 그게 곧 실력 향상에 굉장히 수직 상승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보통 일반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레슨을 이제 해드리면 드라이버도 똑같이 적용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인데 이제 뭐 훅 슬라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께는 어떤 포지션으로 잡고 좀 스윙을 하면 좋을까? 나연 MC는 슬라이스가 고민인가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좌하고 그리고 아래의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언이나 어프로치는 좌 방법을 많이 사용하셔서 슬라이스를 방지하거나 낮은 탄도를 하거나 혹은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내시는데 자유롭게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힘이 없는 여성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좌로 이렇게 해서 클럽을 잡게 되면 로프트가 너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샷이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왼쪽에 놓고 클럽을 잡아볼게요. 잡고 스윙을 하게 되면 잘 맞았는데 이렇게 아예 뜨지 않는 경우가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한 여성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아래에서 잡으셔 슬라이스를 예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남성들의 신장하고 여성들의 신장 차이가 분명히 나죠. 네. 네, 여성 골퍼분들이 키가 작고 남성 골퍼분들이 상대적으로는 키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 때문이라도 손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뭐 이렇게 거의 뭐 2m에 가까운 사람이 잡는다면 상대적으로는 샤프트가 설 수밖에 없고요. 네. 반대로 키가 아주 작아서 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뭐 팔을 이렇게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 골퍼분들이 슬라이스가 난다. 혹은 캐리 거리가 좀 짧은 골퍼인데 슬라이스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손을 조금 아래에서 이런 포지션으로 놓고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슬라이스 예방도 되고 비거리도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샷. 네,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탄도를 훨씬 더 높여주면서 비거리도 잡아가고 그리고 방향성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나는 힘이 좋은 남성 골퍼다. 나는 막 한 체중도 거의 100kg에 육박하고 정말 근육이 많다 하시는 골퍼분들은 사실 이렇게 왼쪽에 잡고 드라이버를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글럽을 잡고 때리더라도 얼마든지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보면 캐리 거리의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성 골퍼분들은 좀 아래에서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훅이 나는 골퍼분들이 꼭 하셨으면 하는 연습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훅이 나는 골퍼분들은 방금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손을 앞에서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거의 다 그렇다, 100%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은 케이스인데 훅이 많이 나서 고민을 하는 골퍼분들은 습관적으로 이 그립의 오른쪽 끝이, 이 그립의 끝이 오른쪽 허벅지 위치에서 잡는다. 이때 페이스는 지금처럼 타겟에 정확하게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왔다고 이렇게 왼쪽으로 닫혀 있으면 이렇게 치게 되면 왼쪽으로 그냥 그저 똑같이 훅이 나버리기 때문에
페이스 정렬은 상대적으로 타겟을 맞추면서 그립 끝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립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이 포지션으로 꼭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서 치는 거 아닙니다. 꼭 돌아오셔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시면 조금 이렇게 페이드성 구질에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탄도를 가진 스윙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